그래서 결국 법은 실체가 아니라 나중에 될 것에 대한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앞서 실존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앞서도 실존하지 않아요. 네. 처벌과 판결이 있을 때만 실존하는 게 법입니다. 그 전에는 법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실존하기까지는 요거는 그냥 공포로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공포로. 그 법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코드화도 실체는 아닙니다. 법이 간주하고 있는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코드화가 있죠. 너 법을 안 지키면 재판을 받을 거고 감옥에서 몇 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나올 거고 뭐 그렇고 나면 뭐 사회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 코드화죠. 자, 그런데 이게 법이 실체가 아니니까 법의 코드화도 사실은 실체화는 아니에요. 아직 그 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법이 우리의 삶에는 아직은 실체화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감옥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래서 아직은 실체가 아니죠. 그냥 공포로서만 작동할 뿐이에요. 아직 우리한테 실체가 되지 않은, 범법하지 않는 한 실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실체가 되지 않는 그 잠복적인 법, 그리고 잠복적인 이런 정의에 대한 감정은 법에 대한 공포 하에 살아가게끔 만들고요. 그걸 넘어선 것에 대한 원한 감정이에요. 그것도 죄송해요.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한 원한 감정과 복수를 부추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그 법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고요. 공포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정의감이라는 감정도 갖게 되고,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범법을 하면 공포스럽고,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선 정의감을 갖는 이중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범법하는 자들을 혐오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 원한 감정과 복수를 갖게 되는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법을 기준으로 하는 미움과 그런 호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체에 대한 지금 이건 사회체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정신세계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 이제 이진수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잣대가 돼서 우리를 구속하거나 타자를 구속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규정들이 이 어떤 그걸 넘어선 것에 대한 어떤 원한 감정, 넘어서는 것에 대한 나 자신에게는 어떤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은 또 어떤 그런 원한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체가 아닌데, 그런 감정들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